10%, 15%, 한 20% 되는 학생들만 수업에 참여하고 절반 가까운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고 뭐 이런 형편입니다. 오죽하면 피곤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안쓰럽기도 합니다. 화도 나고 안쓰럽기도 하고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대체 학생들에게 내가 어떤 걸 제공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의 자리를 제공했을 때 아이들은 그 자리로 나올까?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해결해야 될 큰 숙제인 거죠. 아이들이 잠드는 교실을 깨우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교실은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노인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강도렬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10%, 20%,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아예 그냥 자죠. 네, 이게 습관화돼 버리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강도렬 선생님의 영어 수업 시간에는 자도 내버려 두시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파요. 강도렬 선생님 수업에 기다려진다. 강도렬 선생님 수업은 들어야 한다.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생 동물을 가려고 하지 않는데. 하지만 요즘 선생님은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생 동물 보면 그 야생 동물이 보링 뭐 하고요? 지루하고 학생들하고 일을 했대요. 수업에 관심이 없는 듯한 아이들. 대상자를 노출했네. 천천히 한번 봅시다. 플립트 러닝은요 허락한대요. 난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중요하다는 장소를 얘기하지 학습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학생이 선택을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한번 보시죠. 얘들아 고개 들어봐라. 고개 들어보세요. 재서야 고개 들어라. 재서야 고개 들어라. 네, 101쪽 하고 있어요. 얘들아 나쁜 놈. 자는 아이들을 두고 선생님 혼자 고군분투 중입니다. 고민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생 동물이 여러분들처럼 못생겼어요, 그죠? 여러분들처럼 못생기고 여러분들처럼 재미없고 이런 농담이라도 동물들을 하면 사람들은 좀 보러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수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상적이기로 하면 여러분들한테 여자친구 안 생기잖아요, 그죠? 자, 농담이고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칩시다. 자, 대구에서 선생님의 짓궂은 데이트를 농담에도 가고 싶다. 아이들은 깨어날 줄 가려고 한다. 모릅니다. 어디 가면 좋을까요? 명훈 is really interested. 혼자 수업을 어떤 해야 하는 사람이 선생님도 관심이 없단다. 쏟아지는 잠을 참기 힘든 아이들도 이 수업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조상으로도 대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수업은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 친구 어쩌면 좋을까요? 쟤 누구니? 동서가 방송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 안 해도 된다. 카메라가 있어도 졸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뭐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냥 자고 미안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분위기를 방해한다든지 학습본인을? 예, 저 주변 애들도 자는 애들도 몇몇 있어서 예, 저만 자는 게 아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려 노력하는 강도열 선생님. 방송반 지도도 맡고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몇 번 실수는 했죠, 참. 교실 밖에서 아이들의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만 되면 왜 잠드는 교실이 되는지 선생님은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교무실까지의 거리, 물리적 거리는 똑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 이 학생들을 촬영해 주세요라고 했던 반들을 들어올 때는 정말 그 거리가 멀어요. 교무실에서 이때가 올 때까지. 그 다음에 크게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오죠.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학생들한테 화내지 말자. 다시 강도열 선생님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100쪽에서는요 주된 토픽 월스가 나와요. 토픽 월스가 뭐죠? 다르다는 거예요. 슬랭이 사용. 선생님은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요거 해야 되네.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 중심에 얘기가 수업하기가 나오고, 쉽지 않습니다. Same as usual, please. 빨리 들어오세요. 대체 누가 온 걸까요? 너 어디 갔다 오니? 은행. 선생님 말문을 막히게 하는 당당한 지각생까지 등장했습니다. 별 달았다 하잖아요. 졸리면 잠을 자고 아무렇게나 지각을 하는 교실의 풍경. 대구에만 있는 좀 아이들에겐 별일 아닌 일이 돼버린 걸까요? 엘리펀트 같은 거, 라이언, 그다음에 벨 이런 거. 준영 오늘 수업 들었어? 아니요. 왜 안 들었어? 원래 평소에도 자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대로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참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로 좀 안타깝죠.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데. 근데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내가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이 돼요, 사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 시간입니다. 올해 27년 차 김정수 선생님. 칠판 한가득 판서를 하며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15년부터 1887년까지 점령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밀려오는 졸음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맞들인 1번 이 표현이 나오네요. 고개 들고. 졸립지? 밥 먹고 나니까 많이들 졸립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깨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시 잠에 빠져듭니다. 잘 안 좋아하는 과목이나 관심 없는 것들은 거의 자거든요. 솔직히 조금 많이 죄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니까 수업에 대한 예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너무 졸려서요. 참을 수가 없어요. 현실로서는 중요 과목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차피 암기 과목인데 그냥 집 가서 따로 공부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되게 수업 시간에 대충 들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듣게 돼서 입시에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외면받는 수업. 선생님은 지금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한국사 시간엔 수능에 필요한 것만 가르쳐달라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깊게 배울 필요가 있나요? 내지는 이런 거 수능에는 안 나오잖아요 라든지 이렇게까지 해서 뭐 어렵게 배울 필요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도 받고 실제 또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된 걸까요? 학생들은 입시에 중요하지 않은 과목을 왜 열심히 들어야 하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과목이 자기가 이제 뭐 수능 과목이 아니라거나 또는 뭐 나는 내신은 포기하고 수능으로만 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일부가 있고 또 일부 학생들은 무력한 학생들이죠. 어차피 참여해도 모르고 또 그 학생들은 이번 게임은 졌다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정원 선생님. 지금 학생들은 교실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선생님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선생님은 수업 시간마다 동영상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별도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잠자는 교실의 풍경을 바꾸어 보려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왜 안 듣냐? 안 듣는 친구가 있으면은 왜 안 듣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봤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재미가 없어서였습니다. 예. 좀 진짜 이거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 그런 영상을 찾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찾고 그다음에 교과서 내용 요약 정리한 거를 한 10분 남짓, 10분 안쪽에 동영상 강의를 좀 직접 만들어서 인터넷에다가 올리고 그거를 보고 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수업 시간에 틀어주고 부연 설명과 조금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정도로 끝내고. 선생님은 수업 중 직접 강의를 하기보다 자신의 강의 동영상을 주로 보여줍니다.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인데요. 막상 아이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고 아예 엎드려 자는 친구도 있습니다. 선웅이 뒤로 나가라. 집에 전화해야 되겠어. 계속 잡으면은. 선생님의 지적에 학생은 아무 말 없이 뒤로 나가는데요. 서 있어도 자꾸만 눈이 감깁니다. 한편으로는 또 화도 납니다. 예, 진짜 그래도 나름 그래도 제가 노력이 안 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저도 사람인데 항상 갈등입니다. 항상 오늘만 해도 몇 번의 갈등이 있었고, 예. 매 수업 때마다 최소 한 두 번 이상은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나 가만히 놔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훈이에게 학교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가비. 지금. 선훈이는 집에 오면 밤새 컴퓨터 앞을 지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고 게임한 영상을 편집해서 개인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공부 말고도 다른 길로도 먹고 살 방법은 많다고 생각해서 유튜브 보면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 영상을 편집해서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방송을 하는 영상 편집자가 되는 것이 선훈이의 꿈입니다. 학교 공부를 하지 않아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수업을 들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해도 뭔가 성취감이 없어서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선훈이한테 수업 시간은 어떤 의미예요? 수업 시간은 말은 수업하는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자는 시간이죠. 수업의 의미를 못 찾겠다는 아이들. 교실은 점점 잠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교실을 외면하게 된 걸까요? 물리교사 박재경 선생님의 수업을 들여다봤습니다. 공유결합이란 걸 열심히 판서를 하며 내용을 설명하는 선생님.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얘네 둘이 90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퍼져나간다. 과장된 몸짓으로 시선을 끌어보려는데 아이들은 점점 잠에 빠져듭니다. 방향으로 생겨요. 이따만큼 생겨요. 벌써 졸리고 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이 직접 다가가 조는 학생을 깨웁니다. 한 개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면 다시 아이들은 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듣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여기 위에다가 학원에서 이미 들었던 내용이라서 다 아는 내용? 네, 그냥 학원에서 배우면 그냥 학교에 있는 내용 다 안다고 봅니다. 학원에서 하다 보면 얘기하면서 모르는 걸 계속 물어볼 수 있어서
학교보단 학원이 잘 된 것 같긴 해요. 그 학교는 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사회생활 같이 배우고 그런 것 같은데.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공부를 다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잘 수 있다는 아이들. 학원 다니는 사람. 학원이요, 다 다니죠. 다 다니고 있고. 그러면 학원에서는 자? 졸려도 잘 안 자죠. 나 학원 가서 수업 듣고 하지. 학교에서 수업 안 듣고 그냥 놀고. 그냥 학원에서 예습 나가고 학교에서 그거를 개념 같은 거 복습하는 그런 용도로 듣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학원을 풀 가동시키고 나의 맞춤형 수업을 한 12시간 정도 풀 가동을 시킨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더 학교 오는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이긴 하죠. 아이들이 교실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잃고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교실에서 선생님도 사라져갑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학교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박재경 선생님은 좋은 수업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는 학생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 깨워보려 했습니다. 했는데 일어나는 듯 하더니 금세 다시 잠이 듭니다. 얘가 떨어지는데 속도가 달라질까? 달라질 게 없지. 그냥 관은 관인데. 선생님은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 이거 벌써 네 혼자서 이만큼 풀고 있는 거야? 인강 들으면서 풀고 있어? 인강 뭐 듣는데? 인강은 뭐 듣는데? 그걸 빼야지 잘 들리지, 그 말이. 인강은 뭐 듣는데? 그러니까 2학기 때 보충 안 할 거잖아. 근데 쌤한테 허락 맡았나? 야, 네가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수업 시간엔 잠을 자고 공부는 인터넷 강의로 한다는 학생.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신 성적을 거의 생각을 안 해? 니한테 필요성이 별로 없어? 제가 시간표에다가 자도 안 찍으면 시간 동그라미 놓거든요. 그 시간 자는 것 자체를 플러스로 생각하고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는 거지. 자는 게 플러스다. 체력을 보충할 수 있어서 어차피 밤에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체크해 놓은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쯤 돼, 그러면? 7시간 중에서? 한 하루 3-4시간 정도 잘 있었어요. 자는 시간이 있었어? 그럼 그 시간에 주로 자고? 그럼 깨 있는 시간은? 멍 때리고 있어, 그냥 문제 풀고. 그냥 이게 문제는 오로지 그러면 수능을 위한 문제. 그냥 수능을 잘 쳐서 이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겠다. 학생의 솔직한 고백에 선생님은 착잡한 마음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학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업을 듣지 않는 것도,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학생들의 전략이 된 듯한 지금의 교실. 두 선생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정말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학교는 오고 싶은 애들만 왔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그것도 있지. 지난주에 우리 반에 어떤 애는 포커를 치고 있더만. 왜 쳤니? 그러니까 학교가 재미가 없대. 그냥 이런 거라도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린대. 재미없지. 재미없지. 그 딱딱한 책상에 앉아가지고. 문제 성적이 잘 나와. 모의고사 성적이 엄청 잘 나와. 근데 내신은 형편없어. 왜? 수행평가는 하나도 안 냈고. 그렇지. 귀찮으니까. 학교에서 배우겠다는 학교에서에 대한 어떤 동기 전혀 없는. 나는 요새 제일 큰 이제 고민,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수업이
언제까지 얘들한테 먹힐까? 근데 이게 안 쉬워. 어느 일개 교사인 1인이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얘네들이 자는 이유는 내 수업이 재미없기 때문이다. 내가 수업을 이 친구들이 원하는 수업을 설계하지 못했고 이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못 바꿔서 그렇고 옛날 방식만 고집해서라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 지금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걸까? 선생님들은 작은 실마리라도 찾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 내용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을 충실하게 하는 게 학교의 역할이고 그런 마련을 해주는 장이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석차 등급, 그러니까 학생들 성적을 내주는 곳은 학원이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이분화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수업에서 너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을까? 그랬을 때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과정에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게 꼭 물리의 지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이더라도 네가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선생님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노력 함께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구나 라는 학생들의 생각의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이제 무기력한 교실의 풍경을 바꿔보려 합니다. 그 첫걸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근본 원인으로 입시 중심의 교육 제도를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잠자는 교실을 바꾸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수업 방식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학습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은 교사의 책임도 있지만 넓게 보면 교사와 평가 제도와 학교를 보는 사회 구조가 다 맞물려 있는 것이죠. 교사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건 전제하지만 여전히 교사가 노력하거나 교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모든 학생들의 학습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마음이 우선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에 길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선생님들은 수업 개선을 통해 아이들을 깨워보겠다고 용기 있게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강도렬 선생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수업하는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스스로를 보는 것이 조금 쑥스럽기도 한데요. 그런데 수업 영상이 진행될수록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뭔가 아주 많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요. 선생님은 자신이 발견한 수업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는 걸까요? 자신의 수업을 아이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선입견에 의해서 또는 과거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저 학생은 깨워봤자 또 자겠지라는 학생을 제가 너무 많이 방치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배움으로 초청은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있으나 뭔가 이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이렇게 잘 따라오지 않아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학생들은 점점점 더 졸아가고 이 선생님을 보면 과연 행복하냐라고 묻고 싶어요. 박재경 선생님도 자신의 수업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전혀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 보는 모습이랑 전혀 느낌이 달라서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규칙이라고 들어봤어? 규칙.
항상 열정을 다해 가르쳐왔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의 시선으로 보니 고쳐야 할 점도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실제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20분쯤 되면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의 주제, 핵심을 얘기할 때라서 저는 가장 오히려 이제 교사인 저는 가장 집중해서 이제 가장 열을 내서 수업을 하는데 오히려 학생들 반응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네요. 받아들일 준비가 그 타입이 지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해해주는 친구들 보면서 이제 주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수업을 조금 딴짓을 한다거나 좀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 친구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친구들 외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정원 선생님의 가장 큰 고민은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선생님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막 독립운동 관련해가지고 독립운동 단체 이름이 워낙에 많고 외우기 힘드니까 좀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라도 한번 봐라 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직접 만든 게임인데요.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을 만들어 수업 시간에 해보겠다는 겁니다. 진짜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봤다는 거. 그냥 수업 시간에 맨날 자기만 하고 딴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 친구들이 그걸 하면은 한두 번이라도 본다는 그 자체에 제가 조금 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위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카드 기계가 등장한 이곳은 이정원 선생님의 수업 교실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과 조를 이루어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에는 고려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이 빽빽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널티가 있는 거야. 선생님은 게임의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17점. 게임을 하니 자는 아이들은 사라졌습니다. 룰을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두 글자인 경우에는 한 글자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세 글자 이상인 경우에는 한 글자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번엔 스피드 퀴즈입니다. 그 앞 글자가 뭐야? 삼국사기. 유사. 삼국유사. 정답! 삼국유사 정답!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거 해라. 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빨리. 지. 패스. 오늘 배운 거. 얘가 차고 있는 거. 시계. 이에 차고 있는 거. 교정. 포켓몬 볼 때 포켓몬에서 뭘 봐? 수집한 거 보려면 뭘 봐? 도감. 이어봐. 정답! 교정도감 정답. 제가 설명했던 교정도감 그게 제일 재밌던 것 같아요. 교정도감이 뭔지는 기억해요? 검색하면 나오겠죠? 진룰이 그 지혜는 뭐 쌍수를 해서 그게 가장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진울이 지혜에서 정해 뭐 쌍수를 해가지고 그래도 좀 공부하고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야지 알게 돼서 바로 기억이 남지. 아까 전에 거기 나온 게 게임을 하는 동안 수업을 포기하는 학생은 없었지만 게임 활동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코앞이에요. 질문 없나? 새로운 시도를 했던 오늘 수업. 선생님은 만족했을까요? 솔직히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더 유익해야 되겠고 더 학생들이 필요를 느낄 만큼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수업을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하려면 근데 아직 말하고 보니까 엄청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긴 합니다. 문제를 등장하기 시작했다. 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탄관 어린이들을
수업 개선에 나선 선생님들을 위해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답을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수법을 연구해온 교육 전문가 박남기 교수님이 이종원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참관했는데요. 어떤 개선책을 찾아냈을까요? 교수님과의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애들한테 뭘 길러주고 싶었나요? 그게 이제 명확해야겠죠. 예. 그러면 그 목표하고 방법이 맞는가가 연결이 될 거고 한 10분 넘어가 버리면 설명 속에서 애들은 벌써 이제 자기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졸게 되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오히려 한국사 시험을 동학 논문. 강도렬 선생님과 박재경 선생님은 수업 코칭 전문가인 김현섭 소장님과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구체적인 수업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50분 수업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을 이제 선생님이 다 풀어간다고 할까? 뭐 이야기를 하든 문답을 하든 그렇죠. 뭐 아이들의 담화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이렇게 적은 느낌? 그냥 그 수업을 그냥 인강으로 그냥 찍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수업? 45분경에 보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총 8명의 학생이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책상을 두들기든지 이런 행동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했으면 깨야 되는데 사실은 깨지 않고 계속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단호하게 자는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좀 제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업을 바꾸도록 코칭받았을까요? 교실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도렬 선생님의 영어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역할극을 해볼 계획입니다. 위주의 수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학생형 참여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참여하면 학생도 필요하지만 선생님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의 역할을 할 사람 한 4사람 정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내용을 읽고 있는데요. 태도가 불량한 학생을 친절히 지도하라는 것이 주요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필요하다 영어 단어가 뭐가 있어요? 니드가 있죠. 이 중에서 니드 영어 뜻을 모른다. 손. 조금 당황한 것 같은데요. 아, 니드는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선택. 얘들아, 이 다음에 애들은 선택인데 뜻을 선택할 까지 단어가 뭐가 있지? 알겠다? 저런 거 적으셔야죠, 그죠? 거기 적고 있죠? 얘들아, 손 들고 발끝 해볼까? 선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뭐가 있지? 밑에 적고, 이거 밑에 적으면 돼, 알지? 승관아, 일어나봐. 야, 승관아, 일어나봐. 야, 승관아, 일어나봐. 야, 일어나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조금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장래희망인 선생님은요? 김성욱 선생님은요? 장래희망은 다시 한번 왜요? 선생님의 직종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고단하고 힘든 것 같아요. 고단하고 힘든 것 같아요. 저 응재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힘든 직업이 그렇군요. 수업에 방해되는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잠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한번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 있죠? 잠자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은가?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가 다양한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쪽에서 나온 기발한 아이디어 한두 개 정도만. 자면 춤추기. 춤추기. 좀 엉뚱하긴 하지만 그래도 잠을 깨보겠다는 귀여운 의지 아닐까요? 앉았다 일어났다 신체 운동하기.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주면서도 선생님은 단호한 규칙도 제시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존다고 해서 수업에 참여 못했으니까 선생님 생각은 약간 징벌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죠. 네, 쉬는 시간에 단어 적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겐 반갑지 않은 규칙이겠죠. 그래서 우리 학급 규칙 첫 번째 뭐 하기? 경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생님은 오늘 학생들과 함께 처음으로 수업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교실을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학생의 이름을 부르고 깰 때까지 수업을 중단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학생도 뭔가 이상하다. 왜 모든 학생들이 정적이 일어나지? 나 때문에 수업을 못하고 계신가? 다른 친구들이 내가 깰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 이런 책임감을 심어주는 방법을 쓰려고 하고요. 수업 규칙을 만든 후 처음으로 영어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수업 시간, 아이들은 밀려오는 잠을 애써 참고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아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 영민이 자고 있었어요? 잤어요? 네, 두 번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책은 가져가네요. 와우, 착한 친구. 자, 뒤쪽으로 한번. 규칙이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자려는 모습을 보이면 선생님이 다가가 적극적으로 잠을 깨우기도 합니다. 절반 가까운 학생이 잠들었던 교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는 거 아니지? 다운아, 빨리 여기 답 찾아보자. 얘들아 같이 해보자. 그런데 어쩐지 수업의 활력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냥 어차피 수업을 어떻게 하든 할 사람은 하고 수업 안 할 사람들은 다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뭘 해볼라 해가지고 그냥 원래대로 하면 그냥 자는 애들은 그냥 쭉 자도 지장 없는데 계속 못 자게 해가지고 약간 옛날에는 재밌는 농담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섞어가면서 수업했는데 요새는 그냥 수업만 하다 보니까 약간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교사 한 분의 노력이나 교사 한 분의 영향력, 교사 한 분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또 수업이 상당히 놀랍게 변화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실에서 성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 성공의 가능성이 좀 일반화될 수 있는 원칙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던 교실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선생님은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저번 시간에 비해서 이번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 들었어요. 선생님도 칭찬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발급할 테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자원하세요. 알겠지? 네. 일명 칭찬 카드라는 것인데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칭찬 카드를 발급해주고 칭찬받은 내용을 생활기록부에도 작성해주기로 했습니다. 칭찬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농가 집성, 산림 경제 등 많은 농서가 저술됐다. 딱 한 줄 나와 있는데 현식이가 이게 실제 궁금해가지고 이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난 여기에 대단히 큰 칭찬을 해주고 싶고. 발표가 끝나자 선생님은 곧장 칭찬 카드를 적어줍니다. 13번. 생활기록부에다가 기재를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조선 의용. 칭찬 카드 하나로 수업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고개 들고 끝날 때까지 수업에 집중하면 내가 칭찬 카드 발급할게. 알았지? 302페이지네요. 수업 시간에 자던 아이들도 수업 태도가 달라지면 칭찬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졸지 않는 재석이. 수업 태도가 매우 양호하다. 칭찬 카드 한번 써봐. 알겠지? 또 향후 또 해가지고 열심히 수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약속한다라는 내용으로 쓰면 되겠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처음으로 칭찬 카드를 써봅니다. 수업을 잘 참여한 다음 시간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알겠지? 어디 봐봐. 선생님 얼굴 봐봐. 약속했다. 네. 오케이. 칭찬받는 기분이란 이런 걸까요? 히로시마 원폭 투하. 요게 수업 시간 내내 재석이는 한순간도 잠들지 않고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평소에 그 김정수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못 들어봤는데 오늘 처음 들어봐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수업 시간에도 저희한테 말도 거시고 눈도 마주치려 하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유치하게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어차피 받을 친구들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께서 그거를 이제 각 친구들마다 기준을 딱 나눠가지고 이 친구들이 평소보다 수업 태도가 어느 정도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 칭찬 카드를 주는 걸 보고 저도 원래는 수업 태도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수업 태도가 좋아진 것 같아요. 요 세 개의 단체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공통점이 뭐다? 공통점이 뭐다? 공화국을 세우려는 아니야. 조선공동맹 두 가지. 뭐라 그랬죠? 연통제와 교통국. 연통제하고 교통국이다. 대한민국 민주정부의 조직에 대해서 칭찬 카드가 생긴 후 수업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수업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연합작전의 배경을 설명하고 조금 더 이제 별것 아닌 듯 보였던 칭찬 카드. 하지만 아이들도 이제 칭찬 카드의 힘으로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중 연합작전의 전투. 윤종이 틀린 게 있어가지고 몇 장 빼야 되는데. 일제강점기 선생님도 웃게 되는 행복한 순간. 저 학생한테는 내가 무슨 면을 칭찬해줘야지? 칭찬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칭찬해줘야지? 어떤 말로 얘기를 해주면 저 학생이 칭찬을 받으면서도 뿌듯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진행했던 수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오늘 가장 많이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수업이고 칭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 역시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의 시간들도 버텨냈습니다. 이 노력이 잠자는 교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수업 변화를 시도한 지 4달이 흘렀습니다. 이정원 선생님이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선생님의 수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리협회 배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보았던 강의 동영상 대신 오늘은 판서를 하며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요걸 보면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주 질문도 던집니다. 굉장히 강력하다. 이제 뒷면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주머니는 꼭 한번 해보세요. 주머니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학습지로 문제풀이를 한다는 것인데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반복해서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던 선훈이도 오늘은 열심히 문제를 풉니다. 선생님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통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안 잔 것 같은데 오늘은 안 잤어요. 마지막 문제를 다 풀었죠. 네.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면서도 어조로 변화하면서 어느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거를 자주 강조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을지 가장 궁금했던 학교. 2명의 선생님을 뜻밖에도 체육관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학생들과 함께 족구를 하기로 했다는데요. 교실 밖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몰랐던 모습을 만납니다. 이 뜨거운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과 어쩌면 멋진 교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금속판에다가 박재경 선생님은 강의만 하던 기존의 수업 방식에 변화를 줬습니다. 학생들이 조별로 실험을 하고 답을 구해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결과를 바탕으로 친구들끼리 상의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알겠죠? 결과를 오, 야 역대급이다. 잘 나왔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실험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실험이 끝나면 학습지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강도렬 선생님 수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수업에 열심히 집중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선생님은 점점 더 자주 아이들 곁으로 다가갑니다.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만나니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따라 적어보자. 동석이 네 한번 해볼까요? 1번 문제. 아이의 환경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창의성이랑 학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거죠. 또 구조할 때는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 지나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시연아. 선생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함께 수업을 만들어 나갑니다. 저는 원래 잠을 많이 잤는데 이제 한 번도 안 잤습니다. 진짜. 한 번도 안 자고 내 수업도 잘 듣고 내 집중도 잘 되더라고요. 뭐 해석을 한다던가 뭐 영어 단어를 외우다던가 그런 건 잘 되고 일단 반 분위기, 수업 분위기 자체가 좋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진짜 변화를 하시고 있으시구나는 생각이 들었고 반 친구들도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선생님이 저렇게 노력하시니까 우리도 선생님 좀 따라가보자 하는 마음에 노력하는 면도 좀 보여서 친구들이 이제는 조금 참여를 하려는 그게 보여요. 왜냐면은 맨날 엎어서 자던 친구들도 이제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발표도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참여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죠. 타율성론, 정체성론, 이런 역사 왜곡. 좋은 수업으로 아이들을 깨워보겠다는 선생님들의 치열한 노력이 교실을 들뜨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학교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을 모두가 기다려왔던 것 아닐까요? 이렇게 교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해 줄 때, 행복해 할 때, 이럴 때 좀 좋고, 또 이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막 이제 웃고, 뭐 서로 이제 공부 관련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의견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수업에서 너는 이 역할을 해줘야 돼. 네가 할 것은 이거야 라고 학생의 역할을 분명히 부여했을 때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못하겠어요, 힘들어하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뭔가 시간과 공간과 기회의 장을 펼쳐준다면 아이들은 훨씬 더 잘하는구나. 그게 가장 큰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힘든 만큼 많이 얻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수업 모형, 나만의 교사 강도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수업 방식, 그런 것들이 개발이 완전히 안 됐고 정착이 안 됐고요. 하지만 분명히 조는 학생 없고 학생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름에 학생들 얼굴 보면서 한 명 한 명 대화를 하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전 큰 성과가 아니었나. 근데 아직 가야 될 길은 좀 남은 것 같아요. 조금 남았어요.